여러분 안녕하세요. 병마수학 특강의 이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속력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초급자를 위한 강의가 아니므로 기본 개념은 생략하고 문제 유형부터 살펴본 다음에 그 후 문제를 난이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가 필요하신 분은 학교 수업이나 EBS 등을 통해 기초를 먼저 배우고 시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라는 공식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속력 단위를 살펴보면요. 킬로미터 퍼 시 이게 속력 단위인데 자세히 보면 분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킬로미터가 거리이고 시가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이 단위만 봐도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재미로 가져와 봤고요. 공식 외우기 힘들 땐 저 속력 단위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속력 관련해서 잘 나오는 세 가지 유형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를 통과하는 기차입니다. 기차가 다리를 전부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여라. 같은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 걸린 시간이라는 것은 기차의 앞부분이 다리에 들어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기차의 뒷부분이 다리를 모두 나간 그 순간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이 앞부분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기차가 이렇게 1m만 이동하면 앞부분이 이동한 거리만 재서 1m라고 할 거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앞부분만 보고 살펴보면 다리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가 그 이동 거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강물에 떠있는 배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배가 강물을 따라 내려가고 있다면 강의 속력만큼 배의 속력이 빨라질 겁니다. 따라서 이때의 속력은 배의 속력 더하기 강의 속력이 됩니다. 만약에 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면 강의 속력만큼 배의 속력이 느려질 겁니다. 따라서 이때의 속력은 배의 속력 빼기 강의 속력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동그란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A랑 B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를 해서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A랑 B가 이동한 거리를 전부 합치면 운동장 한 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A 속력 곱하기 시간 더하기 B 속력 곱하기 시간은 운동장 한 바퀴가 됩니다. 분배 법칙으로 묶어주면 A 속력 더하기 B 속력 곱하기 시간은 운동장 한 바퀴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는 것은 A 속력 더하기 B 속력으로 운동장 한 바퀴를 달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번엔 A랑 B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기를 해서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같은 방향으로 달려서 만나려면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가 한 바퀴만큼 차이 나면 되겠죠. 딱 한 바퀴 차이가 난 순간 처음으로 만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A가 속력이 빠르면 A 속력 곱하기 시간 빼기 B 속력 곱하기 시간은 운동장 한 바퀴가 되는데요. 분배 법칙으로 묶어주면 A 속력 빼기 B 속력 곱하기 시간은 운동장 한 바퀴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같은 방향으로 달렸다는 것은 A 속력 빼기 B 속력만큼 차이가 계속 생겨서 그 차이가 한 바퀴가 되었을 때 만난다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문제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길이가 X미터인 기차가 길이가 500m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 데 걸린 시간이 36초라고 한다. 이 기차의 속력을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문제입니다. 영상을 잠시 정지하신 후 풀어보세요. 잠시 후 해설이 나옵니다. 이걸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기차가 이렇게 가다가 바로 이 순간부터 여기를 지나는 순간부터 다리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쭉 가서 여기까지 왔을 때 기차 꽁무니까지 완전히 나갔을 때
이 거리가 기차가 이동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 이동한 길이는 x 더하기 500m가 되겠죠. 그리고 이동한 시간은 36초입니다. 거리랑 시간이 나왔으니 속력을 구할 수 있겠네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36분의 x 더하기 500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우선 1단계 문제 풀어봤고요.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강물의 속력이 시속 4km인 강을 2시간 동안 내려갔다고 한다. 흐르지 않는 물에서 배의 속력이 시속 xkm라고 할 때 강물을 따라 내려간 거리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영상을 정지하시고 풀어보세요. 잠시 후 해설이 나갑니다. 이 문제 읽어보면 꽤나 복잡해 보이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속력 문제는 그냥 거리, 시간, 속력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시간은 나와있네요. 2시간. 속력도 나와있어요.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 거니까 속력이 강물만큼 빨라지겠죠. x 더하기 4km/s가 속력입니다. 시간과 속력을 구했으니 거리는 바로 나오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일한 공식 뭐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2 곱하기 x 더하기 4km가 바로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에서 언급된 시간은 2시간으로 같은데 속력이 느려졌겠죠.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속력이 늦어질 거잖아요. 얼마나 느려지나 하면 바로 물의 속력만큼 늦어집니다. 따라서 x-4km/s가 속력이고 거리는 2 곱하기 x-4km가 됩니다. 레킹볼과 트레이서가 호수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다. 레킹볼의 속력은 시속 xkm, 트레이서의 속력은 시속 ykm, 호수의 둘레는 500m이다. 1번, 두 사람이 호수의 같은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을 때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x, y가 포함된 식으로 나타내어라. 2번, 두 사람이 호수의 같은 지점에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출발했을 때 그 후로 처음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x, y가 포함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돼 있네요. 영상을 정지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잠시 후 해설이 나갑니다. 일단 1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레킹볼과 트레이서가 호수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서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이때 거리는 둘이 합쳐서 500m군요. 그럼 그때의 속력은요? 레킹볼과 트레이서가 호수를 동시에 양쪽에서 갉아먹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500m라는 거리를 두 명이 합쳐진 속력으로 먹어치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은 x 플러스 y가 됩니다. 속력과 거리를 구했으니까 시간 구해지겠네요. 세상이 허락한 유일한 공식 뭐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x 플러스 y분의 500이 됩니다. 잠깐 빠뜨린 거 없나요? 단위가 다르죠. xy는 km/s이고 500은 미터예요. 따라서 킬로미터로 통일시켜야겠죠. x 플러스 y분의 0.5가 되고 분자와 분모에 2씩 곱해주면 2x 더하기 2y분의 1이 됩니다. 이제 2번을 풀겠습니다. 다시 상상을 해볼게요. 레킹볼과 트레이서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데 레킹볼이 더 빠르다고 나오네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킹볼이 앞서가다가 한 바퀴만큼 차이 날 때 트레이서와 만나게 될 텐데요. 이번에도 두 명의 속력에 더해야 할까요? 아니죠. 이 문제는 좀 달라요. 맨 처음 시작 지점부터 두 사람의 거리가 벌어지는데요. 이 벌어지는 거리가 어떤 속도로 벌어지나요? 두 사람의 속도 차이만큼 벌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x 빼기 y km/sh만큼 거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리가 벌어져서 거리 차이가 얼마나 됐을 때 처음으로 만나나요? 딱 한 바퀴 차이가 났을 때 둘이 만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x-y km/sh만큼 계속 거리가 벌어져서 그 벌어진 거리가 500m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따라서 이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해서 x-y분의 500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단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죠. x-y분의 500에서 x-y분의 0.5로 고치고 분모와 분자의 2를 곱하면 2x-2y분의 1이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2x-2y분의 1이 됩니다. 이번 수업은 어떠셨나요? 속력 문제는 정말 쉬운 게 문제에서 시간, 속력, 거리 이 세 가지만 찾으면 문제가 거의 끝나거든요.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찾은 뒤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공식에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속력 문제는 단위 때문에 잘 틀리니까 단위를 통일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단위 통일에는 별표 100개를 쳐도 아깝지가 않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